요양보호사님이 떠났다. 요양보호사님이 그만두게 된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월급을 드릴 돈이 없다. 아버지의 치매가 10년을 넘는 동안 언니와 나는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고, 언제 끝날지 모를 아버지의 병원 생활로 통장은 텅 비어 나는 이제 거지가 됐다.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 간병은 정말 돈이 많이 든다. 내가 겪어보니 간병에서 중요한 건 사랑과 정성이 아니라 돈이 전부다. 병원 생활이 오래 갈수록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졌다. 요양원에 모시면 부담이 좀 덜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버지를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눕혀놓고 자는 건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 상태로 지낼 것만 같아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요양병원 한 달 간병비 400만 원. 요양원 간병비는 공짜.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중풍, 뇌경색 등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왜 간병비를 받지 않을까요?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간병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 보내지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인 본인도 꺼려하고 보내는 자식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이 들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 시골 동네에 가보면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혼자 사는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이 혼자 살면 독거노인이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혼자 사는 노인은 불쌍한 걸까요? 사실은 노년에 혼자 사는 것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빈곤층을 제외한 중산층 노인일수록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독거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자식이다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는 남자가 혼자 되었을 때 실패하는 이유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자녀와 함께 산다, 손자의 교육비를 내준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넘겨준다, 재혼을 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던 곳,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들과 교류하며 자기 의사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비결이었습니다. 가족과 살면서도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집에서 나와 무료급식 시설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하루 종일 배회하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정한 하루 일과가 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을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산책을 한다든지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텃밭이나 식물을 가꾼다든지 무엇인가에 롤에 있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과의 내용은 뭐든지 좋고 청소나 산책 등 시작하기 쉽고 계속하기 쉬운 것이 좋습니다. 2. 긍정적 사고방식.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언짢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고민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3.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주위의 사람과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있으면 신변의 변화 등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병의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인지기능의 저하 예방에도 효과적이므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4. 일상적인 즐거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어 일상이 즐거우면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외출을 한다. 노인이 되면서 체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자꾸 집에만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이 극단적으로 적으면 뇌에서의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의 저하가 빨라집니다. 외출은 뇌의 자극이 늘어나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전환되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쇼핑이나 장보기 등은 적당한 운동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6. 몸의 변화를 느끼자마자 의사와 상담을 한다. 조금이라도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 곧바로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병원에 안 가도 돼 하는 생각은 병만 키울 뿐입니다. 7. 낯설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 원래 살던 집, 만나는 친구가 있는 곳, 원래 다니는 종교시설이 있는 곳 등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 사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잠을 잘 자고 있다. 수면 부족은 조기 사망의 큰 원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증과도 연결됩니다. 노인이 되면서 수면이 얕아지기 쉽지만 적당한 운동이나 생활 리듬을 정돈하여 잠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9. 세상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는 등 최신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화 속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스마트폰 등의 최신 기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보는 등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면 뇌를 활동시켜 노화를 억제합니다. 이외에도 균형 잡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매일 운동을 하여 몸을 튼튼히 만들어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100세 시대에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봅시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죽는 그날까지